네, 2차 집단 휴진 일정은 종료가 됐습니다. 그러나 대한의사협회 다음 달 7일부터 무기한 3차 집단 휴진을 예고했습니다. 자, 의료 대란이 현실화하는 게 아닌지 우려가 계속 커지고 있습니다. 네, 지역구인 전북 남원시의 국립공공보건의료대학 설립을 1호 법안으로 발의한 분이죠. 이용호 의원 모시고 최근 의사들의 집단 휴진 문제 짚어보고 또 공공의대 설립과 관련한 이야기까지 나눠보겠습니다. 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예, 이 사안에 대해서 관심이 굉장히 많으시죠? 예, 지금 정부는 이렇게 4대 의료 정책을 발표했는데 그게 이겁니다. 정리하면 공공의대 신설하겠다. 그리고 의대 정원을 늘리겠다. 그리고 한약, 첩약, 급여화 시범 사업을 하겠다. 원격 의료를 하겠다. 이거에 대한 건데 지금 대한의사협회 굉장히 반발하고 있고 거기에 전공의들이 많이 파업에 참여를 했습니다. 정부와 지금 이 파업 상황 어떻게 일단 보십니까? 우선은 코로나19 같은 사태가 지금 한참 진행 중인데 우리 환자 곁을 지켜야 될 의사들이 파업을 하는 것은 저는 어떤 명분으로도 이유가 안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네. 물론 이제 의사협회나 또 전공의들로 보면 정부가 추진하고자 하는 4대 정책에 대해서 좀 이의가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해요. 네. 이런 부분은 서로 이제 정책을 발표하는 것이니까 이제 추진 과정에서 서로 협의해 나가면 될 일인데 이걸 극단적인 방향으로 지금 끌고 가는 사실 의협의 지도부도 그렇고 전공의 지도부도 그렇고 조금 저는 좀 걱정이 많이 됩니다. 예. 정부에서는 지금 의료 공백을 좀 우려를 해서 코로나19가 안정화될 때까지는 공공의대 신설 추진 중단, 또 의대 정원 확대 중단 한 발 물러섰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사들이 휴진을 이어가고 있는데 그 이유는 어떻게 보시는지요? 얼마 전에 이제 서로 그 협상을 할 때 의협 쪽에서는 상당히 의견 접근이 된 것으로 그렇습니다. 이렇게 알려지고 있거든요. 그런데 예. 이제 전공의들이 그거 우리 못 받겠다 이런 것인데요. 네. 기본적으로는 지금 의협이나 전공의 쪽에서는 정부의 정책을 차제에 백지화시켜야 되겠다. 전면 처리를 해야 되겠다. 약속을 받아야 되겠다는 건데요. 그래서 이제 아무래도 의협과 전공의와 그다음에 정부 간에 신뢰가 조금 떨어져 있는 것이 아닌가 싶은 생각이 예. 듭니다만 정부로 봐서도 그렇고 정부가 하고자 하는 것은 사실 국민을 위한 것이거든요. 네. 정부가 하고 싶어서 그런 게 아니라 예. 의료복지 차원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사실 정부로 봐서도 이게 그 장기 계획을 내놓은 것을 완전 백지화할 수는 없는 것이죠. 네. 그런 차원에서 좀 대화와 타협을 통해서 좀 압축해 서로 좀 접근해가는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가장 처음에 이게 처음으로 부딪히는 게 이런 것 같습니다. 의대 생 정원 늘리는 거에 대해서 이제 10년 동안 400명씩 4,000명까지 늘리겠다 이렇게 하고 3,000명은 지방에 10년 동안 그 진료를 하게 하겠다 이러는 거잖아요. 그리고 처음으로 근데 입장이 갈리는 게 의사협회에서는 의사가 안 부족하다. 그리고 정부에서는 부족하다. 그리고 실질적인 국민들은 지역에 의사 많이 없다. 나 지역에 사는데 산부인과 하려면 저기 다른 시내까지 가야 된다. 이렇게 말하고 있고. 지금 현재로 그럼 의사가 부족한 겁니까? 아니면 누가 맞는 겁니까? 의사가 부족하죠. 예. 실제로 통계에 보면 OECD 국가의 의사 숫자 평균과 우리와 비교해 보면 3분의 2 수준밖에 안 됩니다. 예. 그런데 3분의 2인 수준도 또 도시와 지방 간의 격차가 상당히 있습니다. 네. 최근에 제가 알아본 바로는 지방의료원에 의사를 구하는데 몇 년 전만 해도 3억 정도 준 연봉 3억이면 왔어요. 요즘 3억이 안 갑니다. 네. 최근에는 5억 3천, 5억 5천으로 늘어났어요. 높아졌단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5억 이상을 주고도 구하기가 어려운 것이 지방의료원의 지금 의사 충당이고 예. 또 그것뿐만 아니라 나아가서 의사들이 사실 요즘에 기피 분야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전염병 누가 그쪽 분야에 일하기 싫어하고 예. 또 수술하기 싫어해요. 이국종 교수 때문에 유명해진 응급 외상 아무도 잘 안 합니다. 네. 이런 부분 그 외에 분만 뭐 치매 이런 부분 안 하거든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의료진들을 그냥 시장 경제에 맡겨놨더니 제대로 작동 못하는 부분이 있으니 예. 이 부분 지역의 의사들을 좀 충당하는 문제, 공공의료 문제는 좀 정부가 하겠다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서로 보완 관계이기 때문에 예. 저는 대승적으로 보면 의사협회도 우리가 좀 미흡한 부분을 국가에서 해준다고 그러니 환영합니다. 이렇게 나와야지 맞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근데 들고. 그 전공이나 의사협회 쪽에서는 어떻게 말하냐면요. 전체가 부족한 게 아니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건 배분의 문제다. 그러니까 지역에서는 그렇게
그렇게 열악한 환경에서 누가 일하고 싶겠냐. 지금 수도권에 몰리는 의사들을 지역에서 어떤 그런 인센티브나 수가를 맞춰줘서 지역으로 배분을 하면 되는 거지. 그거를 굳이 인원을 더 뽑을 필요가 있냐. 그러면 의료 그 비용도 더 높아지는데 이런 반론이 있거든요. 근데 이제 수가를 오래전에 이제 예를 들면 그 외상, 수술 수가를 100% 가까이 올린 적이 있어요. 한 10년 전에. 예. 그랬더니 그게 또 그 수가에 대해서 실제로 수술한 의사한테 그게 꼭 가느냐? 사실 전달 체계가 그렇게 안 됩니다. 예. 같은 대학의 병원에서 근무를 하는데 수술을 많이 했으니까 더 월급을 주고 이게 안 되는 거거든요. 네. 그런 차원에서 보면 돈의 결국 이제 그게 수가라는 게 돈의 문제 아니겠어요? 예. 근데 돈의 문제인데 결국은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저 지역에 열악한 데 가는 것은 원치 않기 때문에 5억을 줘야 되는 현실이고 또 수도권에서는 그보다 훨씬 적은 급료로도 또 근무를 해요. 네.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예. 그래서 하여튼 지금 작동 안 되는 부분을 그 공공의료를 좀 국가에서 길러서 지역에 근무하도록 하는 것은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이 지금 사실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된 부분입니다. 네. 또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공공의대와 그다음에 의사 정원을 늘리는 문제가 좀 막 이게 혼재돼 있어서 네. 그런데요. 지금 공공의대를 만들고자 하는 거기는 기존에 있는 대학의 정원이에요. 예. 그러니까 그런데 공공의대는 추가 정원 늘리는 게 아니다. 거기 그렇습니다. 포함되는 게 아니다. 2년 전에 서남대라고 하는 그 병원이 있었는데 거기가 이제 재단의 비리, 횡령 이런 문제 때문에 이제 폐교가 됐거든요. 네. 그래서 그 정원이 49명이 있었는데 예. 이 49명 가지고 그러면 정부가 한번 이 공공의료를 한번 해보자. 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때도 의사들이 결사반대를 했단 예. 말이에요. 이거 안 된다. 저는 그래서 이게 갑자기 급조된 정책이 아니고 그동안에 쭉 우리 추진해왔던 이런 정책이기 때문에 사실 이번에는 의사협회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대승적으로 한번 해보자라고 나오는 게 저는 옳다고 봅니다. 네. 말씀하신 것처럼 공공의대 설립 가장 좀 중요한 쟁점 중에 하나인데요. 21대 국회 들어서 공공의대 설립 법안 2가지가 발의가 됐습니다. 이용호 의원 대표 발의안 그리고 민주당의 김성주 의원 대표 발의안인데요. 말씀하신 것처럼 2년 전부터 그러니까 이 코로나 상황 이전부터 추진을 해오고 계셨잖아요. 좀 자세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공공의대는 딱 핵심을 얘기하자면 그러니까 지금 그 의사 정원을 늘리지도 않고 그 하여튼 비어 있는 정원을 가지고 폐교된 의대 정원을 가지고 만드는 것인데 하나는 지방에 근무하도록 하는 의사, 또 하나는 기피 분야의 의사를 양성하는 겁니다. 네. 근데 기피 분야 플러스 지금 감염병과 같은 연구 쪽에 혹은 뭐 임상의사 쪽에 그래서 지금 기존의 의사 시장, 의료진의 시장하고 결코 상충되는 건 아니거든요. 그런데 이제 우리 의사협회 쪽에서는 이걸 시작하다 보면 결국은 증원하는 거 아니냐 네. 이런 의심이 있고 또 전공의들은 그러면 지금 이제 장학금을 줘서 의대를 졸업하고 나면은 10년 동안 근무하도록 하는데 그 이후에는 다시 서울로 올 거 아니냐. 예. 그런데 지금 이제 한참 전공의들은 인턴 레지던트 아니에요. 우리하고 이 경쟁이다. 라는 위기감이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렇지만 저는 그래서 파업률이 더 높은 것도 맞습니다. 있는 것 같고요. 예. 맞습니다. 그래서 그 지금 그래도 한 10년 정도 지역에 자리를 잡고 있다 보면 저는 서울로 올라오는 것은 극히 드문 현상이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그런가요? 예, 그리고 지금 전공의들이 파업하는 이유는 그런 부분에다가 또 처우 문제. 지금 살인적인 노동들을 하고 있거든요. 예. 그래서 지금 전공의들은 전공의법에 따라서 80시간, 주당 80시간을 이하로 근무하게 돼 있는데 네. 심지어 100시간 이상 근무하는 대학병원이 예. 있습니다. 또 그 처우가 최저임금이에요. 최저임금. 그러다 보니까 그렇게 막 100시간 가까이 근무를 해도 300~400만 원 한 달에 받아가는 정도이기 때문에 이분들에 대한 처우 그리고 조금 전에 그분들이 지금 여러 가지 걱정하는 앞으로 공공의대가 생기면 우리들의 밥그릇을 뺏지 않을까라는 부분을 사실은 앞으로 대화해 나가면서 풀어가자. 예. 저는 그런 입장이 있는 겁니다. 예, 말씀하신 관련해서 것처럼, 예. 공공의대 입학생에 대해서 뭐 시도지사 추천으로 입학을 한다 이런 가짜 뉴스도 있다고 했는데 이건 어떻게 나온 이야기입니까? 그거 전혀 법이 없어요. 예. 그런데 그게 가짜뉴스라고 복지부가 말을 했죠 일단. 혼선이 생긴 건데 그러니까 의대생을 어떻게 시도지사, 시민단체가 뽑습니까? 그러니까요. 그건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복지부에서 해명하는 과정에서 이상하게 이게 끼어 들어갔는데 예. 그것이 이제 오해를 받게 된 게 뭐냐면 공중보건 장학제도라는 게 있어요. 예. 그건 지금도 시행 중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공중보건 장학제도는 기존의 의대생들에게 시도에서 장학금을 주는 거예요. 그 대신 장학금을 우리가 1년 정도 주면 1년 정도 우리 지역에 와서 좀 근무 좀 해줘. 예. 이거거든요. 예. 이거하고 혼선이 생긴 거예요. 아. 절대 그거 아닙니다. 그거를 시도에서 그 학생을 선발권이 있는 걸로 지금 잘못 그렇죠. 오해를 했다. 예, 그러니까 한 뭐 1년 한 2천만 원 정도의 장학금을 주면 1년 정도 우리 지역에 와서 근무해달라. 이게 지금 시행하고 있는 제도예요. 그러니까 예. 이 부분인데도 사실은 그렇게 실효성이 없다 이렇게 평가는 나오고 있습니다만 이 부분과 지금 혼선이 돼서 그런 것이지 절대 아닙니다. 지금 그 공공의대 설립 법안을 지금 하신 거잖아요. 네. 근데 더 그 큰 차원에서는 공공의료기관 대학 말고 국가 공공의료기관을 설립하는 게 들어가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도 나오던데요. 어떻게 보세요? 물론 이제 지역에도 공공의료가 예를 들면 이제 지방의 의료원들이 있거든요. 근데 예. 거기가 사실은 좀 시설이나 이런 것들도 좀 열악하고 예. 한 측면이 있죠. 지방자치단체가 이제 운영하다 보니까 재정적인 문제도 좀 있고요. 이런 측면도 있지만 예. 그러나 거기에 근무한 의사가 가장 중요한 거 아니에요. 네. 의사가 안 온다 그러니 이게 제일 문제다. 그래서 거기서 근무할 수 있는 의사들을 그러니까 국가에서 길러서 적절한 기간 동안 어떤 의무 기간 동안을 두어서 좀 근무토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게 핵심이고요. 예. 이제 법이 통과돼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네. 법을 통과시키면서 의사협회의 의견 또 전공의들의 의견 필요하면 거기에 반영시키면 되는 것이지 처음부터 우리 한참 코로나 때문에 우리가 지금 열심히 노력하는데 뒤통수 쳤다 이런 얘기 그런 접근은 본질적인 문제가 아니에요. 예. 지엽적인 문제고 이게 결국은 우리 이 국민의 보건 복지, 우리 이제 의료 복지의 문제이기 때문에 서로 얘기해 나가면서 풀어나갈 충분한 사안이다. 저는 파업할 문제가 아니다 이렇게 네. 보는 것이죠. 예. 이번 의사 집단 파업 관련해서 사실 국민들의 여론 같은 경우는 왜 하필 지금이냐라는 우려 아니겠습니까? 굉장히 좀 코로나19 재확산으로 많은 좀 심각성이 제기되고 있는 이 와중에 의사들의 어떤 목소리도 분명 중요하지만 시기에 대해서는 상당히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거든요. 저도 하필이면 이게 좀 겹쳐서 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전략적으로 좀 미스가 아닌가 이런 지적이 있어요. 예. 그렇기는 한데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공공의대는 벌써 2년 전부터 추진해온 사안이에요. 네. 그러니까 그건 별개의 문제입니다. 그리고 이제 의대 정원을 늘리는 것이 굉장히 촉발시키는 요인이 됐는데 거꾸로 보면 그러면 이제 코로나19가 다 전쟁이 끝나고 나서 1년이나 2년 후에 그때 가서 늘린다고 그러면 그때는 그러면 의사협회에서 오케이 합니까? 네. 그때야말로 이게 뒤통수 쳤다. 우리가 다 끝나니까 이제 하는 거 아니냐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거든요. 예. 그래서 저는 방향은 맞다고 봅니다. 그러나 필요하다면 속도는 조절할 수가 있고요. 그래서 우선 정원 내에서 추진하는 공공의대는 그대로 하고 예. 그리고 이제 순증을 해서 정원을 늘려서 공공의대를 만들든 지역의대를 만드는 것은 조금 속도 조절을 해나가자. 예. 그런 차원에서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러니까 시기상 좀 애매한 게 저희가 진짜 코로나 때문에 얼마나 K 방역이라고 해서 저희가 의료진 분들께 굉장히 감사한 마음이 있습니까? 저희 이 마크도 계속 방송 보시면 그 뉴스 하는 사람들이 이 마크 배지 찬 사람 많이 보셨을 텐데 이게 이겁니다. 덕분에 그런 마크를 저희가 항상 차고 그 마음을 계속 새기자 이런 거거든요. 근데 갑자기 또 이게 그 집단 휴진으로 연결이 되니까 그렇게 또 의사로서도 서운할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일 것 같긴 해요. 네, 의사 쪽으로 봐서는 자칫 오해가 될 수도 있는 측면이 예, 있는데 예. 이게 정책의 발표지 당장 내일 모레 추진되는 사안 아니에요. 증원 문제는 네네. 충분히 앞으로 논의될 과정이 있을 것이고요. 예. 그리고 한 가지 지금 코로나19와의 전쟁이 오로지 의사만 갖고 하는 건 아닙니다. 이건 국민들도 다 알고 있는 상황이에요. 예. 우리 국민도 모두 나서서 하는 것이고 또 질병본부만 갖고 하는 게 아니에요. 예. 보건복지부가 전체에 나서서 하는 것이고 이 문제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후유증이 있으면은 또 경제부처에 나서서 재난지원금도 주는 것이고 모든 국민과 정부와 의료진 전체 의사뿐만 아니라 또 간호사들 또 지방자치단체의 모든 공무원들이 다 총력적으로 나서는 문제인데 예. 그런 차원에도 불구하고 제일 감사하게 생각하는 것은 의료진이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런 우리 챌린지를 한 거 예.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가 이제 의사를 좀 늘린다고 그러니까 늘린다는 정책이 발표되니까 또 갑자기 거꾸로 나가는 것은 그건 또 의사들도 사실은 좀 이렇게
그 넉넉하지 않다. 저는 그런 지적은 좀 해주고 싶습니다. 그럼 이건 어떻게 보세요? 그 지금 말씀하신 공공의대의 인원 늘리는 거는요. 아까 폐교된 학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번에 나온 정책은 49명, 네. 49명이잖아요. 네, 네, 그게 의대를 늘리는 것도 아니고 4,000명이 포함되지 않은 49명인데 그런 공공의대는 49명이고 그리고 4,000명을 늘린다. 그리고 10년 동안 지역에 있게 하겠다. 그런데 의사협회 쪽에서는 전공의 연합에서도 마찬가지고요. 10년이 인턴, 레지던트, 펠로우까지 하면 7년 정도 걸리고 결국에 3년 동안 지방에 있는 건데 따지면 그러면 그렇게 대학에서 7년 채우고 지방에서 3년 정도 있다가 아까 말씀하신 다시 수도권으로 올 수도 있지 않느냐. 그래서 그 우려를 하는 게 그 의사 쪽 입장이고 반대쪽에서는 다시 그러면 10년이 너무 짧다. 한 2, 30년 해야지 지역의 의료 발전이 있을 수 있다. 이렇게 나오고 있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제 법안에는 그러니까 지금 전공의 과정을 지나고 10년입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전공의를 포함하면 실제로 뭐 한 3년 정도 근무하면 이제 서울 올 수 있지 않느냐는 것은 그건 그렇지가 않고요. 그러나 이제 그것도 법안 제정 과정에서 서로 가장 합리적인 안으로 조정을 하면 된다는 생각이 예. 들고 저는 일정 기간, 상당한 기간 동안은 지역에서 근무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야지 이 의사 수급이 되는 것이고요. 그래서 한 10년 정도 근무를 지역에서 하다 보면 실제로 그러다 보면 거기가 자리가 잡아지는 네. 것이거든요. 근데 갑자기 거기서 서울로 올라온다. 이것도 쉽지 않은 일이다. 저는 그렇게 보기 때문에 네. 우리 전공의들이 사실은 많이 이제 많이 고생을 하고 열악한 환경에서 그렇기 때문에 더 감정적으로는 그럴 수 있지만 예. 실질적으로는 그렇지 않을 것이다라고는 말씀을 드리고 저도 앞으로 이제 보건복지위원으로서 이 전공의들의 처우 문제 지금 말이 그렇지 주당 80시간, 주당 100시간을 어떻게 근무를 합니까? 네. 최저임금을 받고 예. 이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임이 되고 나서 그때부터 돈을 많이 버니까 우리가 참자 뭐 이렇게 하고 있는 거거든요. 예. 이건 매우 후진적인 방식이다. 의사들이 굉장히 이제 도제화돼서 이런 것인데요. 지금은 그런 때가 아니지 않습니까? 차라리 의사를 좀 늘리고 또 이분들에게 제대로 근무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함께 해나가면서 예. 이렇게 좀 개선할 문제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신경을 쓸 테니까요. 우리 전공의들도 너무 피해의식을 갖고 그분들과 경쟁한다는 생각하지 말고 사실 좀 보완적 관계에서 우리가 앞으로 의료 시장을 끌어나간다. 라고 생각하시면 저는 그렇게 뭐 막 극렬하게 하실 이유는 없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그러니까 합니다. 전공의들의 처우를 개선하는 방안도 이번에 만약에 같이 논의가 됐으면 조금 더 수월할 그렇죠. 수 있었겠네요. 네. 알겠습니다. 그런 예. 좀 아쉬운 점은 좀 있습니다. 그러네요. 네, 지금 뭐 계속해서 의료 공백에 대한 우려 때문에 예. 정부가 이제 전공이나 전임의들에게는 현장으로 복귀를 하라라는 업무 개시 명령을 내리고 또 고발까지 했습니다. 지금의 상황에 대해서 뭐 반발하는 목소리도 큰데요. 의원님께서 어떻게 보시는지요? 지금 정부도 이걸 뭐 그냥 원하는 대로 다 밀어붙이겠다는 생각은 아니에요. 네. 그렇지만 또 코로나19에 대한 또 전쟁이 한참 벌어지고 있는데 그리고 국가 정책 차원에서 국민 의료 차원에서 필요한 정책인데 그럼 우리 백지화해서 안 할게 이렇게 할 수도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처음에 어느 정도 협의해서 의견 접근이 되는 정도의 수준으로 예. 정부도 속도 조절을 해 나가고 그리고 의사들도 자존심의 문제가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 국민들을 생각해서 대승적으로 풀겠다 이렇게 가는 것이 저는 옳다고 보고요. 예. 결국은 정부와 의료계의 싸움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 국민들과 의료진의 문제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정부의 자존심만 생각하는 일은 아니고 전략적으로 조금 충분히 세심하게 못한 부분은 정부도 대승적으로 얘기를 하고 예. 그리고 협상 테이블에 마주 앉아서 지금 2단계에서 지금 3단계로 가는 굉장히 엄중한 시기 아니겠습니까? 네. 또 코로나19에 대한 환자만 있습니까? 기본적으로 지금 병원에 입원한 많은 분들이 있거든요. 그분들의 어떤 진료도 생각해야 되기 때문에 이 시점에서는 좀 서로 테이블에 먼저 앉는 것이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당장 지금 응급실을 전전긍긍하다가 지금 생명을 잃은 분들도 계속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예, 그리고 예. 그러니까 지금 저는 이게 늘 이게 어떤 그 집단 행동을 하다 보면 이게 점점 이게 강성화되는 예, 예. 측면이 있고 또 자존심이 걸린 문제가 있고 이러거든요. 그런 데 있어서
의협의 지도부, 네. 전공의의 어떤 지도부들이 중요해요. 예. 그런데 그분들이 너무 일찍 강경의 카드를 꺼내 들어서 이런 문제가 온 것은 또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분들의 정치적으로 어떤 결단이 필요하다고 보고 국민들이 굉장히 불편해하거든요. 예. 사실은 국민들을 봐서는 누구 한쪽을 막 나무랄 수가 없는 상황이지만 그러나 피해가 실제로 생기기 때문에 네. 이 시점에서는 정부, 그다음에 의협 예. 쪽에서 대승적으로 조금씩 한 발씩 양보해서 우선 테이블에 마주 앉는 게 중요하다. 예. 정부도 뭐 전공의들 지금 예를 들어서 그 고발을 하지 않았습니까? 네. 고발해서 처벌의 목적은 아니거든요. 이건 그냥 이 과정에서 처벌하기보다는 좀 현장으로 돌아오게 하기 위한 전략적인 것이라고 보고 전공의들도 조금 너무 강성으로 치닫지 말고 좀 현장으로 왔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 그러니까 한 발짝씩 양보하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지금 전공의들은 그 최대집 그 의협 회장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말을 합니다. 전면 처리 안 하면 9월 7일부터 무기한 파업에 들어갈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하거든요. 그건 근데 이제 그럼 타협의 그런 그 계기가 좀 있겠습니까? 정부와 어떻습니까? 대외적으로 말이야 무슨 얘기를 못 하겠습니까? 최대집 회장도 지금 사실 이렇게 끌어온 게 그분 책임도 상당히 있다고 저는 봅니다. 상당히 강성이고 예. 대화보다는 사실 밀어붙이는 쪽인데요. 그래서 피해를 누가 봅니까? 결국 국민이에요. 정부를 피해 볼 게 뭐가 있어요? 네. 정부는 다칠 게 없습니다. 결국은 피해는 국민이기 때문에 또 그분들이 다 국민들을 무시하고 오로지 또 파업을 하고 할 수는 없는 것이기 때문에 의사들이라는 게 결국은 우리 환자들 곁을 떠나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그런 차원에서 우리 의협의 그 회장들, 지도부들도 조금만 한 발짝 물러나는 게 필요하다. 그것이 의협 의사들을 지키는 것이고 또 전공의들 또 지금 고생하는 전공의들을 지키는 길이에요. 알겠습니다. 지나놓고 나면 사실 그렇게 틀림없이 갈 수밖에 없고 한없이 끝까지 가겠습니까? 마지막으로요. 마지막 질문입니다. 1호 법안 통과될 가능성 어떻게 보십니까? 이건 뭐 통과가 아니라 이건 처리를 해야 되는 거예요. 네.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지만 이게 정원 내에서 벌어지는 일이고 또 오랫동안 추진해온 일이기 때문에 이건 그냥 처리하는 겁니다. 이걸 갖고 자꾸 문제를 삼으니까 더 다른 것들도 의협에서 주장하는 것들이 명분이 적어지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그런 조금씩 합의를 해가면서 또 그렇다고 해서 뭐 일방적으로 치겠습니까? 서로 충분히 논의해서 할 테니까요. 예. 의협 쪽, 또 정부도 조금은 한 발씩 물러나서 테이블에 앉았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의사들의 집단 휴진 문제 또 공공의대 설립 관련해서 이용호 의원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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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